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날린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제5차 정례 여론조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빠뜨린 게 있습니다. Revolutionary Vote. 그거 하지 말라고. 누가 하지 말라 그래? 아니.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영어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The God of Poll. 여론조사계의 신이 되고 싶은, 그러나 영원히 신이 될 수 없는. 예, 반갑습니다. 윈직 코리아 컨설팅의 박신영입니다. 예. 자, 그리고 광주 무등산 매직아이 광주 아이안가 원장 전 광주시의원. 반갑습니다. 서정성입니다. 예, 안철수 키드. 꼭 얘기해줘야 돼. 동반자예요. 동반자예요. 키드 아니고. 자, 그리고 부산 영도 앞바다를 이유도 없이 날아다니고 있는 부산 영도 갈매기 김비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비호입니다. 예, 마이크 바짝 들이대요. 예. 자, 1부에 이어서 2부가 2부 5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중반부를 넘어가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5번째 질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봤어요? 네. 아주 잔인한 비교예요. 네, 예. 바로 직전 대통령이어서 비교를 해본 질문인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해보면 둘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 세 번째 잘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낫다는 층이 43.2%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더 나았다. 이게 27.8%. 잘 모르겠다. 29.0%가 나왔습니다. 예. 진개찐 아니야 이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좀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의 그 명예는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번 복선을 깔았잖아요. 예. 자, 여기에서 좀 주목해갖고 봐야 될 부분이 예,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세대별로 좀 한번 궁금해. 예, 세대별로 예. 20대, 30대에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높게 나왔고 그 40대 이상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예. 근데 20대, 30대에서 그 왜 이명박 대통령을 높이 지지했을까? 예. 요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대선 당시 청년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담보받습니다. 그렇죠. 예. 20대에서 좀 많이 그렇죠. 나왔죠.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밥값이 아니라 등록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양질의 괜찮은 청년 공약을 내서 청년들의 마음을 샀는데 지금 뭐 하는 거 보십시오. 뭐 전혀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 심리가 반대되는 심리가 작동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대를 더 많이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시절도 잘 못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20대가 특히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느닷없이 중동 가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메르스가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아주 솔직하게 가감 없이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20대, 예. 30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지점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이 7포 세대인 청년 문제를 좀 제대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7포 세대인데 뭘 7가지가 뭘 7포 세대예요? 3포 세대에서 7포 세대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뭘 포기했는데 알아요? 알긴 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20, 30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더 낫다고 지금 투표를 한 거잖아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최악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20대, 30대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31%, 최악의 24, 대통령. 예, 네.
30대는 34%, 2위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2배의 차이를 낼 정도로 최악의 대통령으로 예. 꼽았던 20대, 30대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 박근혜 대통령을 차이를 내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더 낫다, 더 좋다는 표현을 해줬던 퍼센트가 41%, 박근혜 대통령과 20대에서 41대 22%, 30대에서는 41대 26%였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높으네. 압도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더 났다고 20, 30대에서 좀 느끼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런다기보다는 이 이제 예. 저는 수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과 비교를 해도 예. 20대, 결코 30대에서 지지 않는다. 결코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다. 예. 이게 굉장히 예. 좀 놀라운 무슨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41대 19로 이명박 대통령이 더 낫다라고 2배 정도를 높게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약간은 조롱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만큼 힘든 시기다라는 예.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 예. 그러니까 MB가 최악의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20대, 30대에서. 아니, 야권 지지자들이. 야권 야권 지지자. 지지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왜 조사했냐면 농담으로 집회 현장 가면 이명박 시절에 차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시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워. 그 시절이 나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 이념 보수와 실용 보수의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때 예. 그 윈지코리아에서 한번 조사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시절은 그 실용 보수. 근데 지금은 시장 보수죠. 그러니까 예. 시장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거고 지금은 철저하게 안보 중심으로 한 이념 보수, 보수 진보를 아주 그 이념으로 갈라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그 비판적인 계층에서 역시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차라리 이명박 시절이 그때가 더 좋았다. 이게 최악의 평가거든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은 그렇게 야권 본다는 지지자들은. 거죠. 아니 근데 20대, 30대도 이 수치에서도 보시다시피 예. 뭐 청년 일자리 문제나 뭐 노동 개혁의 문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 지지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 외면 같습니다.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20대, 30대에서 30대 특히 또 네. 야권 지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관되면 네. 20대, 네, 30대 네. 야권 지지자가 높고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명박이 더 낫다고 보니까 두 개가 일관 계층과 야권 지지자층에서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74대 17로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낫다라고 응답했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MB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게 그 국민들 인식에 이미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여권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보다 더 못하다라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정말 지금 현 정부가 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MB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가장 그 최악인 대통령 그 평가가 아주 혹독한 평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좀 낫다라고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여권 지지자들의 어떤 곤혹스러운 대목이 읽혀지는 측면이 그런데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서울과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예.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정권이 최악의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호남에서. 광주, 전남, 전북도 이명박 대통령이 높게 나온 게 예. 좀 이게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 잘못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무척 불만이 높았고 아, 그럼요. 여기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할 때 광주, 전남, 전북에서 압도적으로 이명박이 그 높게 나왔거든요. 네, 46.7%로 최악의 대통령.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절에 차라리 낫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려움이 예. MB 때보다 지금이 더 심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역동성이 좀 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 때는 방향이 좀 잘못 가는 측면은 있지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어요.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고 뭐 예. 녹색 성장이든 자원외교든 막 움직이는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지금은 네, 아무것도 근데 여기 움직임이 안 보인다. 개인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김비호 위원장서부터 쭉 얘기해봐요. 언제 그 MB 시절과 지금이 언제가 더 난지. 저는 별 차이는 없어요. 늘 백수니까. 아니 뭐 아니 그 집사람 그 치과 병원 그걸 따져봐야지. 그 뭐 이 박근혜 때가 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예. 박정권 때가 안 좋아요. 여기 윈지 저도 MB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땐 직원은 죽었잖아요. 아니 뭐 비슷했습니다. 예. 비슷했었나요? 우리 회사는 뭐 비슷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거기 늘 좋잖아.
손이 버글버글 해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눈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맨날 분석만 하고 있어? 우리 집사람의 딱 불만은 그거예요. 예.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예. 한 40 소득 구간에 따라서 뭐 다 다르지만 한 40% 정도 그 세금을 내요. 세금 많이 내는 게 행복한 거예요. 돈을 버니까 내는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세금을 내는데 예. 이 세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왜 재벌 개혁은 하지 않느냐 이거죠. 600조의 사내 유보금을 두고 예. 우선 두드려 잡아야 될 것은 재벌인데 왜 전문직 자영업자들부터 잡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뭔 얘기야. 하지만 그냥 집에서 부부끼리는 사랑도 좀 나누고 그래요. 무슨 세금 600조 이런 거 얘기해주고 전국구에서 충분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 예, 이 딱 잘라서 정권이 얘기하면 더 안 좋다. 예, 예, 근데 안 좋다. 의원님은 MB가 더 싫습니까? 아니, 아무래도 나는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난 그래. MB도 안 싫어. 예. 근데 왜 그래? 아니 그 사람이 잘못됐기 나한테 때문에 술만 계속- 마시면 막 욕하잖아요. 아니 MB. 난 모두를 욕할 뿐 또 모두를 칭찬하지. 아니,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MB 이 질문을 예. 의원님한테 드려보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인생이 늘 즐거워 그냥. 아니 그- 말을 똑바로 해봐요 그냥. 1. 박근혜 2. 이명박 3. 잘 모르겠다. 잘 누가 모르겠다? 더 낫냐? 이 어느 질문을 시절이 더 낫냐? 예, 그렇게 잘 물었잖아요. 모르겠다 나는. 아, 잘 모르겠다. 진짜. 도대체 뭘 몰라 모르기는. 잘 모르겠다. 늘 즐거우니까. 뭘 몰라. 잘 모르겠다는 것은 사실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해서 어디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아니, 이렇게 나는- 보는 겁니까? 나는 예. 짜증나게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 뻔한 질문을 왜 이런 거예요? 둘 다 안 좋은데. 예. 예, 그런 얘기지.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대통령 향후 국정 운영 개선 방향에 네. 대해서 질문했죠. 예. 예. 6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되어 갑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1번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2번 경제 정책 등 정책 방향 수정, 3번 청와대 측근 그룹 교체, 4번 여당과의 원활한 관계 수립, 5번 야당 의견 존중, 6번 남북 대화 재개, 예. 7번 잘 모르겠다. 예. 가장 높게 나온 그 1등이 뭐예요? 가장 예, 높게 나온 부분이. 불통 이미지 개선입니다. 예, 29.4%로 예, 제일 높고요. 두 번째가 경제 등 정책 방향 수정. 예. 예. 가 20.9%, 그리고 여당과 원활한 그 관계 수립 예, 10.3%, 예. 그다음에 청와대 측근 그룹 교체가 9.9%, 그리고 남북 대화 체계가 8.5%, 야당 의견 존중이 8.2%, 그리고 잘 모른다가 12.7%로 나왔습니다. 예. 잘 모른다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네요. 그렇죠. 예. 적- 예.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그 봐야 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네, 세대별로 좀 살펴보면요. 예. 20대에서 50대까지는 불통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반면에 20대에서 네, 50대까지. 60대에서는 경제 및 정책 방향 등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1위를 차지했고요. 물론 60대에서도 불통 이미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불통 이미지 높은 거로 나오네. 네, 네. 그러니까 29.4%면 30%거든요. 불통 이미지 개선을 해야 한다. 10명 중 10명 중에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불통 이미지 개선한다고 했는데 네. 대통령이 이 불통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독선과 불통. 예, 다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대통령 국정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 불통과 독선 이게 합한 게 4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스타일을 바꾸라는 게 10명 중 3명이 나온 거고 예. 나머지는 예를 들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음. 그다음에 측근들을 바꿔야 한다. 뭐 여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거나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 예. 남북 대화를 재개한다. 다른 요인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통치 스타일을 적어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 명 10명 중에 3명은 그렇죠.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등 정책 방향 수정도 네. 아까 저게 높게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저 경제를 잘 안다고 생각하냐 모른다고 생각하냐. 예. 모른다고 생각하는 쪽이 꽤 많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 등 정책 방향 수정도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예, 거죠. 그리고 네. 특히 이 부분은 야권 지지층보다는 여권 지지층에서 경제 정책을 바꾸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에서. 예. 예. 그 야권은 불통
예. 불통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음. 주장하고 있고 여권 지지층은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불통부터 하니까 무슨 통을 바꾸는 것 같아. 헷갈려 죽겠어. 예. 불통.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여권 지지자들이 볼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특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MB보다 더 낫다. 아까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MB보다 더 낫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 예.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의견이 불통 부분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불통 부분은 대통령이 잘 바꾸기 어려울 거다. 예. 현실적으로 스타일상. 그러니까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주라는 그런 어떤 차선책으로. 차선책으로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예.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서는 이 불통 이미지를 좀 개선해야 된다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대구 물론 경북에서는요. 대구 경북은 경제 및 정책 방향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예. 여기가 1위를 차지했고요. 물론 불통 이미지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차이는 맞나요? 네, 차이가 20.4% 정도 나왔는데요. 예. 경제 및 정책 방향 수정이 27%로 예. 약 한 뭐 7% 포인트 정도 예, 그- 차이가 났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정봉조 의원 그 말씀하셨지만 판단 유보층 12.2%로 아주 낮게 나왔는데 6번 문항에서 다른 문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응답에 응했다. 설문에 응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일단 뭐 질문 배치나 질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담보되어 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일정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비판적 시각, 그건 뭔 얘기야 그게. 적극적으로 응답을 이게 했다. 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지금 적극적으로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88%거든요.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은 대통령이 정말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아니 잘한다고 보는 그 여권 지지층에서도 바꿀 거는 꼭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국정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지가 7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아니, 있는 부분이 나는- 많이 있는 거죠. 윈즈 나는 코리아 이게- 칭찬해 보려고 그랬어.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 민주코리아 칭찬하면 안 돼.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진짜? 오타 막 나오고 그래. 그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나는 칭찬했다. 아니 왜냐면 우리는 오타라고 얘기하면 넘어간다는데 보는 사람들 헷갈려요. 뭐가 오타인지. 예? 그래서 이제 곧 이 풀 보고서를 네. 다 주려고 그래 우리 지지자들한테.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좋죠. 그래서 이른바 오타 찾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른바 자발적 유료 자료 다운로드. 그래서 이것을 그 자료 다운로드를 좀 유료하려고 그래. 유료화. 누가 들어와. 돈 내고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지. 이걸 돈하고 가치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무언가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료 그 데이터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용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가 강하다.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높게 나온 것은 앞에 설문조사한 게 의미가 있었다. 네. 이거하고 연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권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좀 의견을 이번 문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는데요. 예. 그래요? 예, 이 앞전 질문에서 통치 스타일 중에서 불만 지점이 뭐냐? 예. 뭐 독선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49.0%는 잘 모르겠다, 뭐 괜찮다 이렇게 여권 지지층에서 응답을 했었거든요. 여권 지지층에서. 예. 네, 그런데 이번 문항에서는 고쳐야 할 지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한 층이 15.9%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고쳐야 할 건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지지층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 앞전에 대답하기 조금 살짝 그 뭐 대통령 뭘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통령을 디펜스하면서 답변해준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앞부분에서는 이제 개선점이라기보다는 예. 불만 지점이 뭐냐? 불만 지점이 예, 뭐냐 뭐 모르겠는데. 독선적이냐 뭐 근데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또 박시영에게 교활하게 예. 그럼 바꿀 게 뭐냐 그러니까 네, 느닷없이 바꿀 것도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 지점이 뭐냐 그러니까 불만 지점 잘 모르겠는데 그럼 바꿀 게 이런 거지. 박시영 예. 나한테 대해서 불만이 뭐야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럼 3박 4일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불만이 뭐야 그러면 불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그럼 뭘 바꿀까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야. 선택지를 넓게 해주니까. 예. 설문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아유 참.
친구 잘 뒀어. 그럴 때마다 조회수 떨어져. 좀 우리를 살려. 윈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윈지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걸 이순신 장군이 뭐라는 줄 알아? 사직 필생. 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7번째. 대통령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 네. 아, 이런 이상한 질문도 해요. 네. 예. 네,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지금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잘할 것 같다. 두 번째, 비슷할 것 같다. 세 번째, 더 못할 것 같다. 결과로는 더 잘할 것 같다가 37.3%, 비슷할 것 같다 33.9%, 더 못할 것 같다 28.8%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자, 궁금한 거는 여기서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못한다라는 쪽으로 봐줘야 돼? 아니면 잘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줘야 돼요? 비슷할 것 같다는 거는 지금이 안 좋기 때문에 평가가 그거를 부정적 인식에 그렇죠. 가깝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비슷할 것 같다와 더 못할 것 같다.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60%가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그냥 10명 중에 6명은 뭐 지금 안 좋은데 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아주 그냥 독을 품고 답변한 거고 예. 비슷할 것 같다는 귀찮아. 아이고 지금도 잘 못하는데 뭐 기대나 하겠어? 이러고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봐도 되나? 그렇죠.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만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지라고 예. 기대하는 수준. 그런데 비슷할 것 같다는 여권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을 좀 나눠서 보면은 좀 확연하게 좀 드러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그럼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예, 뭐 20대, 40대에서는 뭐 더 잘할 것, 더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앞서고요. 50대, 60세 이상에서는 더 잘할 것 같다는 전망이 더 높습니다. 뭐 이거는 세대별로 나타나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진행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수시로 오타가 나와갖고 있는 거니까 오타 찾다가 정신을 다 잃어버려. 제가 이 오타를 수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예. 겁니다. 네. 오타는 이게 타수로 타수결 친 거지. 제가 포용력이 좀 있어요. 예. 박근혜 포용력이 대통령이 있어 없는 보여요. 예, 예. 포용을 제가 하는. 예, 그러니까 훈련을 떨어져도 계속 웃잖아. 왜 그렇게 또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나는 피서 먹고 7년 반 남았어요. 어디다 대고 명함을 들이대. 뭐 어쨌든 간에 20대, 30대, 40대는 예.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 더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더 높죠.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뭐 50대, 60대는 잘할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도 사실 부정적인 그렇죠. 태도니까 그것까지 예. 합치면 아주 높게 나오는 거고요. 뭐 이것은 아마 50대, 60대와 그 서로 배치되는 상황. 예. 뭐 다른 여타 우리가 설문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슷할 것 같다는 진짜 못할 것 같다고 괴가 맞는 거 맞는 예, 거 맞습니다. 같아요. 예. 보통 이런 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임기 지금 딱 절반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후반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전반기가 끝났고. 그렇죠. 근데 이제 후반기를 맞이할 때 대개는 이게 아직 내임덕이 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2년 반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향후 집권 초기부터 레임도 온 거 아닌가요? 아니죠.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사이버 댓글 사건. 이제 의원님은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겠지만 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5년 임기 동안 한 3년, 4년 정도 돼야 네임덕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2년 반을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대개는 국정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통 조사를 해보면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정 지지도가 대개 한 그 30% 정도가 나오고 있다면 대개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 조사를 하면 10%포인트는 높게 나와요. 대개는 임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해주라는 기대감까지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야 나도 좋은데 라는 어떤 기대감까지 섞어서 보통은 40%가 넘기 마련입니다. 기대감 조사를 해보면.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개 35%에서 40%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층이 약 한 40%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5% 이상은 기대감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것도 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37% 정도 나왔다는 거는 기대감이 크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지역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지역별로 보니까 좀 재밌어요. 예, 재미있습니다. 뭐 그 서울, 경기, 뭐 광주, 전남북 이쪽 지역은 뭐 그 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그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아주 높게 나왔는데 대구 경북을 이렇게 적시해서 보면 더 잘할 것 같다가 49.9%입니다. 근데 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비슷할 것 같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적 견해로 봐야 된다는 견해로 봐야 거죠.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합치면 대구 경북에서도 50%가 넘습니다. 예. 부정적 그러니까 경향이. 더 못할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를 예, 합하게 되면 예. 잘할 것 같다는 것보다 높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1%긴 하지만. 그렇죠. 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그 지지 기반이기는 하지만 예. 이 대구 경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전망을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요. 예의주시에서 봐야 될 부산, 경남, 울산이 예. 바뀌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도 더 잘할 것 같다가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45.4%로. 그런데 더 못할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 합치면 54.6%. 55%입니다. 예, 55%가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면은 예, 여전히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걸 얘기해 줄게요. 보면은 더 못할 것 같다. 1위 지역은 역시 광주, 전남, 전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2위 아무래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입니다. 더 못할 것 같다. 2위 지역이 서울이라고요? 통계들을 제대로 안 보는 거야. 저는 아, 강원 강원 제주. 제주예요. 강원 제주입니다. 강원, 제주. 제가 그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예. 잘할 것 같다가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것이 서울이었는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못할 것 같다. 서울이 29.8%거든요. 네. 더 못할 것 같다. 강원, 제주가 32.7%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주에서는 휴가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건 약간 농담이고 강원이 네. 강원의 경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고 경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접경지대 아니에요. 금강산 관광이 여전히 재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적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예. 대구 경북을 좀 제가 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예. 김부겸 의원 뵈러 갔는데 예.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거 벌써 대통령 됐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 예. 그 대구 경북 쪽이 그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산보다 숯값이 싸더만. 술값도 싸고 예. 또 집도 통통 비어 있고. 예, 아파트 값도 싸고 예. 모든 경제 지표가 아주 하위권입니다. 모두 하향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김부겸 의원이지만 그 보수 쪽에 우리 예. 지식인들을 예. 좀 뵀거든요. 예. 이분들 그러니까 좀 품격 있는 그 보수 계층들입니다. 이분들이 예. 그건 이제 김비호 위원장 주장이고. 아니 제 주장이 아니라 그 이름만 이렇게 되면 예. 다 아실 만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건 김비호 예. 친구들은 알겠죠. 아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그러면 실제 그런데- 바닥에 가면 그런데 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우야는 우리가 찍었는데. 우리 대선 때 지지 선언하고 선거운동하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여기서 살짝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런 느낌들이. 일단 그 지역별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서울에서 낮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네. 확인됐는데 네. 서울이 이제 평균보다 한 7%포인트 낮은 것으로 그 조사가 됐습니다. 더 잘할 것 같다가 29%. 평균이 37%인데 서울에서는 30%. 예, 그러니까 약 30%. 30%, 그 7% 정도가 낮게 나오는 낮게 거죠. 나왔죠. 그러니까 평가가 안 좋다는 거죠. 예. 부정적 견해가-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안 있다는 하고 얘기죠. 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서울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이 그래서 그리고 아까 서울은 경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 그 경제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권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이 중요하거든요. 네. 서울은 뭐의 중심이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에요. 경제에 가장 민감하고 정치에도 민감합니다. 문화는 뭐 우리가 제일 민감하죠. 우리가 청담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치, 경제의 중심에서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평균보다 떨어지는데 못할 것 같다고 비슷할 것 같다를 합하게 되면 70%예요. 네. 그래서 여권이 고전할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 때문에 고전하냐? 당 자체 때문에 고전을 해요. 이건 뭐냐면 내년에 총선에서 여도 야도 아닌 냉소적 지지 성향이 높게 나와서 총선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저는 뭐
공감하고요.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죠. 저도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혁신에 성공해서 예. 새로운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을 때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표로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세력과 나머지 시민사회운동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 갖고 신당을 만들기로 했어요. 만들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왜냐하면 바닥에 가서 보는 국민들의 정서는 특히 우리가 여론조사하면서 보잖아요. 바닥에서 보는 거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보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통계치로 나오는 걸 보고 이게 혁명의 시기가 임박했다. 추가로 좀 분석해 볼 거 네. 없나요? 차기 대권 지지 성향별로 살펴봤었을 때도 예. 이 당연히 여권을 지지하는 경우는 잘할 것 같다가 같다는 거지. 74%, 그렇죠. 뭐 야권은 뭐 비슷할 것 같다와 더 못할 것 같다가 또 한 80%, 90% 가까이 나왔는데요. 예. 잘 모르겠다는 층에서도 잘할 것 같다가 평균적으로 37%인데 예. 잘 모르겠다. 그래, 지지를 유보한 유보한 계층이죠. 계층에서도 잘할 것 같다고 답변한 층이 2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권 지지층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야권 지지층이나 판단 유보층은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야권 지지층 같은 경우는 잘할 것 같다는 게 불과 8%밖에 안 나옵니다.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껴안지 않고 국정 지지가 안정적으로 되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절반은 냉소적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껴안으려는 국민 대통합의 행보를 보여줬을 때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오를 거다. 국민 여론이 거기에 응답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국민 대통합은 이미 물 건너간 게 원세훈 무죄. 그렇죠? 네. 한명숙 유죄, 한명숙 유죄, 정봉주 불사면. 꼭 거기 끼어넣어. 아니 원세훈과 한명숙만 했으면 좋았는데 거기 네. 꼭 끼어넣으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원세훈 한명숙을 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살짝 유머 코드를 넘겨주면서 웃으면서 싸운다고 그래요. 너무 비극적이야 근데. 예? 내가 유머 코드는 아닌 것 같아. 유머 코드는 아니에요? 정봉주 사면 안 된 게? 그렇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요즘. 누가요? 감염성 우울증? 감성 우울증. 아니 근데 그 사실도 사실 이 예. 대통령의 불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럼요. 축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BBK 관련해서 아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날 사면시켜줬으면 그렇죠. 경제도 풀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권 사면 대박이다. 복권 사면. 복권사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그다음 마지막 차기 8번. 대권 지지 성향. 자, 예. 이것은 종단 분석일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예, 거죠. 당연히. 이제 8번 선생님은 차기 대선에서 가급적 지금의 여건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거 지금- 1번 여권, 예. 2번 야권, 3번 잘 모르겠다. 예. 근데 이거 지금 8번 똑같은 질문을 5회째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읽는 것도 이렇게 힘을 줘갖고 그냥 좀 부드럽게 읽어요. 선생님 차기 대권에서 가급적 지금 여권에 잘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자. 선생님은 차기 대권에서 가급적 임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 때 유세 연습. 그러니까 아니 아니 왜냐면 지난번 4차 방송에서 네. 김비호 바로 또박또박 해줘서 좋아졌다 이게 댓글이 몇 개 올라왔거든요. 신이 나갖고 아까 막 연습을 하더니까 화장실에서 눈치 엄청 빠르다 진짜. 정봉주 정말 눈치 빠르다. 그거 눈치챘어? 하모 마 정말 대단하다. 자, 대단해. 그래서 전체적인 예. 비율을 좀 예, 보여주세요. 전체적인 뷰를 보면 야권 선호도가 여전히 우세합니다. 그러나 격차는 감소 추세했습니다. 예. 여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38%, 예. 야권을 지지한다는 게 40.5%, 예. 잘 모른다는 판단 유보층이 21.5%입니다. 예. 잘 모른다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여권 지지층이 지난번보다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한 3.2포인트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습니다. 야권 지지층도 지난번에 비해서 또 한 4.5% 정도 떨어졌어요. 예. 여야가 동시에 다 빠졌네.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럼 이게 잘 모름으로 옮겨갔나요? 정치적 상황과 예. 그리고 뭐 국가 안보 위기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변수가 작용했다는 것이 지금 판단 유보층 있지 않습니까? 예.
21.5%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한 8% 정도. 아,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 빠진 한 2, 3%, 네, 네. 야권에서 빠진 한 4, 5% 이게 다 그렇죠. 판단 유보층으로 예. 넘어갔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여실 이게 왜 이런 영향이 나타났지? 일단은 안보 불안감 때문에 여권한테 유리한 국면이 분명히 조성된 건 사실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 격차가 지난주보다는 좀 더 좁혀졌죠. 좁혀졌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여야 간 선호도 격차가 1차 때부터 뭐 7.2, 5.5, 11.2 지난 4차 때 3.8% 포인트로 가장 줄었는데 예. 좁혀졌는데 이번 5차 때 2.5% 포인트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거의 근소한 차이로 지금 돼 있고요. 예. 세대별로 봤을 때도 20대에서 40대는 여전히 야권을 지지하고 또 50대, 60대 이상은 여전히 여권을 선호하는 것은 뭐 비슷하게 좀 나왔습니다. 예. 예, 보면은 그 50대, 60대는 확실히 여권 쪽으로 쏠렸습니다. 이번에 아, 기존 조사보다. 왜냐면 그러니까 안보 문제 때문에. 네. 50대가 그 약간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네. 이번은 50대가 여권 지지층으로 확 쏠렸네. 예, 그러니까 여권에 아무래도 50대 약간 우세하긴 나왔습니다만 했지만, 확실히 쏠렸고요. 반면에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왜 안보 문제를 저렇게 남북 문제를 잘 못 푸냐, 전쟁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국정 관리를 이렇게 못하냐 이런 비판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야권 쪽에 그 결집되는 그런 30대 같은 거 그런 게 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야 간의 격차가 좁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지역별로도 좀 재미있는데요. 이제 호남 쪽에서 유보층으로 예. 많이 빠진 것도 어떤 영향을 예.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지역별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뭐 가까이 야권을 지지하는 게 이 호남 정세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50%도 안 나온 49%. 야권 지지가 네, 야권 지지가 이번에 37 예, 49.0%였습니다. 예, 예. 야권 지지가 네, 그리고 그럼 유보층이 한 20%가 뚝 빠져버린 거네. 네, 지난 유보층이 4차 때 늘었어요. 70%였거든요. 오. 네. 이게 거의 다 잘 모르겠다의 판단 유보층으로 예. 여권 지지층으로 약 한 5% 포인트가 옮기긴 했습니다만 예. 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원인은 그게 여러 가지 뭐 안보 불안감이 제일 크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야권 지지층인 우리 이 광주 전남 호남에서는 예. 이 대북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좀 중요하다. 소통이 예. 되고 이 경제와 관련해서 대북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안보 문제도 같이 터지면서 이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만. 예, 불만. 그리고 여권에서 좀 약간 기대감들이 좀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당 이런 건 어떤가요? 그 자기들 뭐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 광주 전남에서 불고 있는 미풍에 불과하지만 신당 흐름이 새로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자기들끼리 이 밥그릇 놓고 싸우는 듯한 이미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신당 흐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잘 몰라요. 근데 네. 광주 전남 쪽에서는 관심이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 야권 지지층도 좀 유보하는 쪽으로 좀 빠지지 않았냐? 네, 사실 신당과 관련해서도 이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데에 신당의 의미라면은 예. 야권 지지층이 좀 더 예. 상승 효과를 좀 냈을 볼 수 수도 있죠. 있는데요. 예. 근데 부패한 밖으로 싸움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좀 더 실망하고 좀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할 수가 그러겠네. 있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한번 봐주시죠. 네. 지역별로. 지역별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 전북에서 야권 지지율이 늘 워낙 높죠. 늘 예. 높지만은 특징적으로 이번에 서울에서 야권 지지층이 48.2%로 거의 뭐 호남과 비슷하게 뭐 35.3%대 48.2%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권은 몇 퍼센트가 나왔다고요? 여권은 35.3%가 나왔습니다. 35.3%. 네. 야, 왜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번 주에는 특히 서울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사항이 높고 야권에 대한 지지가 높고 차이는 있었지만 이렇게 네. 극명하게 나온 경우는 없지 않았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보 문제 안보와 영향이 경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가장 그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서울에서는 안보 문제 터졌을 때 민감합니다. 우리가 네. 가장 일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 문제가 단기에는 정권에게 결집 효과를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권 결집 효과를 가져오고 보수정 결집 효과를 가져오면서 지지가 높아지는 건 있습니다만 이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확 돌아서 야권 쪽으로 확 돌았습니다. 예. 그걸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사했을 때 보면 북방 경제, 즉 북한 변수가 우리나라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라는 게 국민들이 인식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긴장이 강화되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죠. 남과 북의 문제를 예. 잘 풀어서 서로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에 민감한 서울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부산, 울산, 경남을 지역을 이렇게 보면 지지난주에는 야권 그 지지세가 좀 강했거든요. 예.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근데 지난주부터 좀 지금 이제 여권 성향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반도 안전 리스크, 그렇죠. 코리아 리스크가 아주 심하게 영향을 줬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국민들한테 좀 섭섭한 게 예. 예? 뭘 또 국민이 섭섭한 국민을 적으로 돌려 또. 아니, 국가 안보의 위협이란 것은 뭐 충분히 예. 그래서 그 야권 지청이 빠지고 그 여당으로 간다는 것은 뭐 일정 부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북한이란 변수에 예. 국가 내부에도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역대 지금 7년 반 동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박철원이 북한 특사로 42회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니야? 한 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와대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때는 뭐 남과 북이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 완전히 막혀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한 라인을 통해서 이후락 특사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할 수 있는 이 한 라인을 잡아둬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안보 무능 정권인 거예요. 한 라인이 있었으면 이 지금 그 판문점에서 총사건 무슨 폭탄 사건 이거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겉으로는 싸우는 척을 해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전쟁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국민들 그리고 이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까지 한반도 휴전선 연표 이럴 때 증시에 코리아 리스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상황 자체가 이미 코리아 리스크 반영이 돼 있어요. 증시가 안 흔들렸어요. 이번만 증시가 요동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중국 그 증시 불안도 있었고 한반도 리스크가 같이. 아니, 그러니까 증시 예. 중국 증시 불안도 예. 한반도의 위기 상황 때문에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는 아니 거예요. 꼭 그건 아니, 아니죠. 아니 그게 가장 큰 아니 요인이에요. 그 큰 이유 중에서 저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야권이 지리멸렬하고 잘 못하고 있지만 유권자들도 좀 정치 자의식을 좀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와대가 지난번 세월호 그다음에 그 메르스 사태 때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예. 그 방재나 뭐 재난에 있지 않다. 예. 국방, 외교, 안보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목도한 것은 안보마저도 알겠습니다. 무능하고 예. 능력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목도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은 안보 불안 문제가 나오고 나오자마자 여권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야권에 대한 지지는 좀 떨어지는 이런 네. 경향성을 이번 주에 보였다. 한 가지 말씀드릴 예. 것은 그 8월 25일 예. 그 녹음하는 그 당일날 예. 사실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예. 전격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컨벤션 예. 효과가 컨벤션 있는 효과가 거고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까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통치 스타일, 불통의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야당을 반대파, 야당을 끌어안지 않는 한 예. 국정 지지도가 안정적으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잘 인식을 하고 예. 자세가 바뀔 때만이 국정이 안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말인데 제가 한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면 지금서부터 총선까지는 남과 북의 그 호기, 이 대한무드를 호기로 해갖고 내년 총선까지는 한반도 평화 화해의 무드로 쭉 끌고 갈 것이다. 여당에서요? 여당에서.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인센티브까지 해서 남과 북이 경제적인 협력, 심지어는 5.24 조치 해제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거로 예. 이 정치를 내년 총선을 끌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마이크 잘 쓰세요. 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들에게 제가 호소드린 게 그리고 이제 고소 그만해요. 그리고 야권 아니, 돌렸다 호소를 그리고 또 야권에 또 호소하는 게 좀 정신 좀 차리자. 예. 아니, 사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우리 국민의 을 대변하면서 소통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함께 있는 게 그 사실입니다. 국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죠. 사실 예. 남과 북이 협력 관계로 돌입한다는 거는. 예.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상황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알직 정례 여론조사 5차 1부, 2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8월 20일, 8월 23일 한반도가 극심한 강대 강의 대립으로 갔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이 어떻게 여론조사에 반영되었는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청담동 벙커 89-10 전국구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시간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